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들으셨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5분 정도 진행됐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번 담화의 제목이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담았는데, 박 대통령이 여기 담은 말들을 보면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리고 경제 주체의 하나된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다. 이런 절실하다, 절체절명이다, 결단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니면은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진정성과 절박감이 절실함이 담겨 있는 그런 담화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가 이제 발표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담기지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메르스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요. 아마 이번 담화의 주제가 경제 제도약을 위한 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괜히 메시지를 분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래도 좀 아쉽죠. 그래도 메르스에 대해서 지난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젠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털고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입은 옷을 저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 붉은색 옷을 입었는데 뭔가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주로 박 대통령이 입는 의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4대 개혁 과제를 강조했는데 붉은색 옷을 입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옷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옷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또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요번 대국민 담화에 담긴 메시지는 그겁니다. 정부가 앞장설 테니까, 그리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할 테니까 또 경제 주체들, 기성세대,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기업, 국민들 다 고통을 분담하자. 지금이 아니면은 우리 개혁의 타임을 놓친다.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25분 정도 동안 진행된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됐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오늘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화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핵심 키워드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회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단어가 개혁, 교육, 일자리, 청년, 공공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키워드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 쪽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가지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 기억하십니까? 제일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이 3가지를 제시를 했었고 이제 절반 되니까 대통령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경제 부흥이 과연 어느 정도 됐느냐? 국민 행복은 어느 수준이냐, 문화 융성. 이번 국정 운영 하반기의 기조를 밝힌 것들도 큰 틀은 다 취임사에서 밝힌 기조들을 이어가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개혁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를 37회 언급했고 개혁이란 단어를 33회 말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개혁에 오늘 경제 제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 제목과도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특별 사면 대상을 좀 확대해달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사실 광복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지가 관심이 많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금 수감 중인 일부 재계 회장들, 그리고 집행유예 중인 또 일부 김승현 회장, 한화 회장 같은 경우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사에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주 13일에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안을 의결을 하고 14일에 아마 사면을 단행할 것 같은데 그동안 SK그룹이나 하나그룹들 보면은 재계 총수들이 이게 수감돼 있고 활동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과감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예. 경제 일선에 복귀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투자 적극 나서라. 예.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 후속 조치로 그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최근에 그 시간대별 흐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름 휴가를 보냈고요. 이제 긴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구상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14일을 또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 경제를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력하게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그 휴가 마치고 4일의 국무회에서 이 그 4대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강조를 하셨고 예. 휴가 가시기 전에 21일 국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그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결정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담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8.15 또 광복절 예. 경축사 여기서는 대북 문제, 대일 문제 이런 대외적인 또 통일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고요. 예. 25일 되면은 또 무슨 형식의 그 어떤 뭐 입장 표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때를 두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 진기일전하겠다 이런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저희가 달력으로도 일정을 좀 표시해 드렸는데 예.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제일 SK 최태원 회장을 지금 거론을 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최태원 회장이 지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 7개월째 지금 수감 중입니다. 이제 예. 8.15 그 사면 때 되면은 거의 형기의 60% 정도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포함이 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그리고 김승현 하나 회장은 지금 집행유예 5년 선고형을 확정이 돼서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예. 그러나 경영 대표이사직은 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2년까지는 관련 기업의 예.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사면이 되면은 그 족쇄도 풀리는 것이 되겠죠. 그 두 분이 가장 뭐 많이 거론이 되는 분들이고 하지만은 그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현 CJ 회장이라든가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 이런 분들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언급했습니다. 예. 실업급여의 그 액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예. 급여 지급 기간도 늘릴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지금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인 것을 60%로 늘리겠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 그 90일에서 240일인 것 이거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 사회 안전망 확보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그래도 노동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 중에서도 뭐 노동개혁 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된다. 예. 임금 피크제는 그 지금 내년부터 다 아시다시피 그 300인 이상 기업이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젊은 층을 신입사원 뽑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임금 피크제를 확대해서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신입사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기업부터 먼저 올해 안으로 다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따라달라. 네. 이런 호소.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너무 이렇게 과보호의 틀에서 안주하지 말고 좀 조금씩 밥그릇을 좀 양보하자. 예. 기성세대도 좀 내놓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호소가 지금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 이제 4가지 과제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노동개혁 부문 외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공공부문 개혁을 보면은 그 대통령이 언급 중에서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잠깐 보면은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 이러면
공무원, 공기업 지금 대부분 그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연봉제, 호봉제에 정착돼 예.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공무원부터 개편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임금체제 개편이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놨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금융 분야 개혁도 언급했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 분야는 그 학생들이 너무 입시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자기 꿈과 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쳐나가야 된다. 우리가 다 방향은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참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 중 그 담화에 담긴 내용 중에서 입시 문제가 또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시를 네. 지나치게 어렵게 하지 않겠다라는 문제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 개혁에서는 보증, 담보 이런 낡은 관행에서 좀 벗어나겠다. 네.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겠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나 인터넷 은행 활성화 방안도 주목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이 그 국회에 특별히 당부한 법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네. 그리고 의료 관광 관련된 법들 이런 네. 법들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진흥법 이런 법들은 사실 오랫동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야당과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이제 반대가 가장 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의료 관광을 좀 활성화하겠다. 예. 이제 그런 뜻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은 호텔이나 고궁 옆에 호텔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건데 그것도 그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쉽지 않은 앞으로 국회가 풀어나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오늘 대국민 담화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초지일관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소통을 해야 된다. 야당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대국민 소통의 길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대국민 소통을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